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밀접한 이제 HBM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 중에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비슷한 보고서의 어떤 그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전망을 갖다가 오해하면서 당시 이제 해당 보고서 나오자마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사실 큰 오해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메모리 부족의 AI 반도체 설계도 바뀐다라는 내용의 요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 리포트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지금 엔비디아는 마치 예전에 인텔이 286, 386, 486 내놓듯이 매년마다 엔비디아의 어떤 칩을 갖다 개선하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면 매년마다 새로운 엔비디아 칩을 내놓는 것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나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설계를 또를 갖다가 이제 TSMC 넘겨주면 그에 맞춰서 TSMC도 엄청난 기술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 둘 다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엔비디아와 TSMC는 최선을 다해서 매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지언정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의 칩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HBM 또 동일하게 이제 기술적 혁신을 갖다 이뤄내야 되는데 기술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는데 그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관심사인 그 전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건 스탠리가 지목을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적 혁신을 자기들 열심히 하지만 전력이라든지 근데 HBM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뭐 엔비디아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불평과 불만을 내놓기보다는 이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맥락에서 자신들의 어떤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바꾼다라는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HBM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또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어떤 겁니까? 예, HBM 메모리 자체가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이렇고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없다면 그걸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내는 정책이 무엇이면 고급형 엔비디아 칩에는 이제 HBM4E에 8단을 갖다 집어넣고 보급형이 아닌 보급형 그 엔비디아 칩에는 HBM4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HBM4보다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이 HBM4인데 이 둘 다를 갖다 다 충분하게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물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이제 대안이 무엇이냐? 보급형 HBM4와 고급형 HBM4를 갖다가 구별해서 HBM 메모를 장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쯤에 이 엔비디아가 HBM 사양을 낮춘다는 소식만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HBM 사양을 낮추면은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삼성전자나 HBM을 갖다 주로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안 좋다라는 이제 소식이 바로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막을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보고서 내놨는데 HBM 사양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HBM 전체 매출을 갖다 낮추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 전체의 그 생산을 갖다 한정돼 있으니까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보다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HBM4E는 갖다가 고급형으로 낮추고 HBM4는 이제 하반기부터 HBM4A 시대 열립니다. HBM4는 이제 보급형 엔비디아 칩에다가 이제 이원화시켜서 장착시켰다는 것이 엔비디아 전략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이라 비교할 수 있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폰이 고급형 아이폰이 있다가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화웨이의 이제 그 중저가형 시장도 열리니까 그 고육 지표로 무엇을 내놨습니까? 팀 쿡이 고급형 이제 아이폰도 있지만 보급형 아이폰도 따로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원화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도 사실 그게 이원화시킨 것이 이원화시킨다고 해서 HBM 전체 매출과 수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에 맞춰서 그 하이닉스의 주가랑 메모리 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원화를 추진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HBM 시장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 자체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핵심은
HBM의 생산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정된 규모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스펙을 낮춘 것이지 HBM 자체의 물량이나 매출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의도대로 된다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엔비디아 칩을 주세요라는 세계 곳곳의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이닉스가 우리는 그러니까 기술적 혁신을 갖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제 내년에는 HBM4E의 시대가 열리는데 HBM4E의 시대에 맞춰서 엔비디아 원하는 만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방목 현상이 걸리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고급형과 보급형을 나눠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 양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HBM4E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HBM4E가 이제 조만간 도래하는 거라 봤을 때 그 전체 시장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 올해 HBM 전체 수요를 갖다가 300억 기가비트 이제 소문자 B니까 이제 이거는 비트죠. 대문자 B로 쓸 때는 이제 바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억 기가비트였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최대 500억 기가비트. 그러면 이제 최대의 규모로 치면은 HBM 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 무려 66% 성장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물량을 못 맞춘 이유가 무엇이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지 SK하이닉스의 생산을 갖다 잘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또 동시에 보시면 좋겠고 그 올해보다 내년에 HBM 수요가 66% 성장하다. 그 HBM 수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모건 스탠리는 사실은 이것이 엔비디아의 수요가 얼마 되는지 적시하지 않았고 전 세계 HBM 수요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의 수요도 폭주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그 엔비디아의 라이벌이라서는 AMD 수요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구글의 TPU도 사실 HBM 필요합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메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포괄했을 때 HBM 시장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최대 66% 성장해서 생긴 문제인 것이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이 점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HBM4E는 언제부터 탑재가 되나요? 예, 모건 스탠리의 전망으로는 올해 하반기는 이제 HBM4E 시장이고 바로 내년이 되면 이제 HBM4E의 시장인데 그 주목할 점은 무엇이면 내년도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모건 스탠리도 두루뭉술하지만 2027년에 얘기했지 그것이 내년 내후년지에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분명히 HBM4E 시장이 열리고 그때 또 엄청난 그 수요와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AI가 정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 정점이 아닙니다. 올해보다도 66% 정도 시장이 수요가 열리는데 무슨 정점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정점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 흔들리면 잘못된 시장의 반응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